QP 전략 시나리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마치 10년 전에 제가 장교로 군 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야전에서 방탄조끼에 방탄모를 쓰고 얼굴에 위장을 한 채 작전판을 보면서 사용하던 그 당시 군대 용어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작전 교범에나 나올 법한 이 용어 QP 전략 시나리오가 느닷없이 2016년 가브르토텍 노동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군에서 제가 적을 상대로 사용했던 그 느낌 그대로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서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물론 전략 시나리오라 명명된 만큼 척결해야 할 적이 분명히 있었고 실제 행동은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용의 주도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을 도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부터 등장합니다. 경비 노동자 외주화 등을 미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 폐쇄를 단행해 노조를 파괴한다. 즉, 노조를 자극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이에 맞춰서 직장 폐쇄를 단행한 다음에 용역을 투입, 노조와 충돌을 유도한 뒤에 공권력을 투입해 상황을 정리한다. 이후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선별 복귀시키고 제2 노조를 설립한 후에 자연스레 가브르토텍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사원 아파트 매각과 자녀 학자금 지원 중단 등 마치 게릴라 전투처럼 노조가 분열하게끔 만들기 위한 상세 전략도 존재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브르토텍 박효상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에 불법 노조 파괴 공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법원에선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구형으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이런 판결을 할 만큼 사측의 노조 파괴 전략 전술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적, 즉 가브르토텍 노동조합을 향한 집요한 파괴 공작은 대표가 구속돼도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져도 이에 아랑곳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부모들과 가족들에게 노동자들의 파업 사실을 임의대로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에서 노부모를 앞세워서 범죄자 아들을 설득시키려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우픈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측의 입장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언론에 가브르토텍 노조는 귀족 노조다, 9,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서 끊임없이 이런 종류의 말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브르토텍 노조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일당 17만 원의 용역, 150여 명을 고용해 노조와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영난을 강조하는 사측이 어떻게 하루에 2,500만 원의 용역비를 지불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불 사태의 가장 핵심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의 기업이 하나의 어떤 파트너로 여길 수 있는 어떤 현대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럴 때 많은 국민들이 아니 뭘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용역들 들어와가지고 작년처럼 특전사 출신 용역들이 막 노동자들을 때리고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평화적인 산업현장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노조를 저렇게 깨부시려고 하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뭐 노동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측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항의, 그리고 갑을 그룹에도 이 문제를 조금 더 대화로 빨리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많은 시간을 충남 아산 가브루토텍 현장에 있었습니다. 낮엔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밤엔 잡아도 밀려오는 모기와 싸우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한 게 죄냐고. 우리나라 헌법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지금 가브루토텍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박효상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중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지는 시청자 여러분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장엔 가브루토텍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뜨거운 밤을 함께 지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김 기자가 간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용역들 보면, 그러니까 쟤네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온 건데, 근데 사실 하루 일당을 벌려고 저는 자신의 미래도 그 자신의 손으로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들이 처한 처지나 청년으로서 일자리가 없어서 막 그런 거 힘들고 이런 처지 같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내일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이런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들을 잘 지키고 임금 인상을 잘 쟁취하고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대로 갖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건데, 저렇게 돼버리면 제 미래까지도, 다른 청년들의 미래까지도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노동자들 투쟁